여동생의 상견례에 참석한 오빠가 예비 신랑으로 나타난 남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몇 년 전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간 상간남이었거든요. 오빠가 분노에 찬 채 그 남자의 멱살을 잡으며 상견례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동생이 오빠를 말리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보인 반응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동생이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를 치며 오빠를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의 따뜻한 조명 아래 한 가족이 긴장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막내 지은의 상견례 날이었거든요. 40대 초반의 성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룸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위에는 수저와 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룸은 긴장감과 설렘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정장 재킷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빠, 곧 오실 거예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은은 20대 후반의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오빠 성훈에게는 평생 챙겨줘야 할 소중한 여동생이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지은아. 성훈은 여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성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성훈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를 상간남에게 빼앗기며 이혼을 당했습니다. 혼자 딸 소미를 키우며 버티는 일상이었죠. 그 고생 끝에 여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고 했지만 성훈은 여전히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성훈의 부모님도 옆자리에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어머니는 지은의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기 오시는 것 같네요. 지은이 룸 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예비 신랑의 부모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으며 걸어 들어오는 젊은 남자. 성우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온몸이 얼어붙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 얼굴, 저 남자를 절대 잊을 수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비 신랑이 밝게 인사했지만 성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 남자는 몇 년 전 성훈의 결혼 생활을 파탄시킨 바로 그 상간남이었습니다. 성훈의 아내를 빼앗아가 행복했던 가정을 산산조각낸 장본인이었어요. 조민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성훈에게 있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기 저희 부모님 그리고 이쪽이 민호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시작했지만 성훈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상견례고 체면이고 다 잊은 채 그 남자에게 성큼 다가갔어요. 너나 기억하지? 성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 조민호는 그제서야 성훈의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얼굴을 마주하자 놀란 표정을 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성훈의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이 뻔뻔한 것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요. 손을 뻗어 그 남자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미쳤어요.
조민호가 소리쳤지만 성우는 놓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쌓였던 수치심과 분노가 터져버렸거든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박살났어. 성훈이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몇 년간 쌓인 원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룸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민호의 부모들이 당황해서 성훈을 말리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동생 지은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한 거예요. 성훈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은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지은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기 전에 성훈과 지은 남매의 과거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성훈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여동생을 키워야 했어요. 당시 성훈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혼자가 된 상황에서 5살 어린 여동생 지은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성훈은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씩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주말 카페 아르바이트, 과외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빠 배고파. 나 라면 끓여줘. 어린 지은이 초등학교에서 돌아오면 성훈은 재빨리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항상 바빴지만 동생 끼니만큼은 꼭 챙겨주려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금방 맛있게 끓여줄게. 성훈은 항상 바쁜 와중에도 지은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들어와서도 지은의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오빠 나 커서 오빠 밥 해줄게. 어린 지은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성훈은 그런 동생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요. 특히 지은이 아플 때는 성훈이 온종일 간병을 해야 했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동생이 아프면 아르바이트도 빼먹고 지은을 돌봤습니다. 어느 겨울날 지은이 독감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랐을 때가 있었어요. 성훈은 밤새도록 지은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갈아가며 열을 식혀줬습니다. 오빠 고마워. 아프지 않아. 새벽까지 간병하느라 몇 시간 못 자고 오전 수업에 가야 했지만 성훈은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어요. 성훈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작은 IT 회사를 차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회사 일은 어때? 많이 힘들지? 성훈이 회사 일로 바쁘던 어느 날 직장 동료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는 성훈에게 있어서 첫사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은아, 오빠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성훈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은을 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오빠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좋아. 성훈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은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지은아, 오빠 결혼해도 너 끝까지 챙겨줄 거야. 결혼 후 성훈의 아내 수지는 처음엔 지은과도 잘 지냈어요. 함께 쇼핑을 가거나 영화를 보며 자매처럼 지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훈과 수진 사이에 딸 소미가 태어났어요. 지은은 조카를 무척 아꼈습니다. 주말이면 소미를 돌봐주고 함께 놀아주는 좋은 고모였어요. 성훈은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든든한 여동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면서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휴대폰을 숨기듯 사용했습니다. 오빠,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성우는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수진이 소미에게도 예전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성우는 우연히 수진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조민호였어요. 성운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운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 수지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자였어요. 성운보다 3살 어렸지만 생각이 깊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혼 시절 성운과 수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냈어요. 수지는 매일 성운이 퇴근하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뒀고 성운은 퇴근길에 꽃 한 송이나 작은 선물을 사가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지은도 새언니를 무척 좋아했어요. 수지는 지은을 친동생처럼 아껴줬고 함께 쇼핑을 가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수지는 지은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연상의 언니처럼 지은을 챙겨주는 모습이 성운에게는 더없이 고마웠습니다. 결혼 1년 후 수진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운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지은도 조카가 생긴다며 무척 기뻐했습니다. 오빠, 진짜 축하해. 내가 고모가 되는 거지. 딸 소미가 태어난 날 성우는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도 아이를 보며 행복해했고 지은은 고모가 된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소미 고모가 예뻐해 줄게. 소미가 자라면서 성운의 가정은 더욱 따뜻해졌어요. 주말이면 가족들이 공원에 나가 도시락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지은도 자주 함께 했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도 잘 되고 있었어요.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점점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소미가 2돌을 지날 무렵부터 수진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고 성운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처음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소미를 키우느라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성우는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회사 일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만날 약속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수지는 점점 늦은 시간에 귀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난다고 했지만 성우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수진의 표정에서 예전의 밝음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성우는 수진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이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기엔 너무 친밀했어요. 이게 뭐야? 이 사람이 누구야? 성운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수지는 화를 내며 오히려 성운을 의심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성운은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수지는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소미에게도 예전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언니가 요즘 이상해. 소미한테도 관심이 없어 보이고. 지은이 이상하다며 성운에게 말했을 때 성운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성우는 수진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수진의 표정은 차갑고 결연해 보였어요. 우리 이혼하자. 수진은 성훈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며 그 남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조민호였습니다. 성훈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수지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성훈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나 이제야 진짜 사랑을 만났어. 더는 이 결혼 생활 못하겠어. 수지는 소미를 두고 집을 나갔어요. 성훈은 하루아침에 아내와 행복했던 가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어린 딸과 무너진 마음뿐이었어요. 오빠 괜찮아? 내가 소미 돌봐줄게. 그날 밤 지은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성훈의 상황을 들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위로해줬어요. 지은은 그날부터 매일 성훈의 집에 와서 소미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 회사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 거예요. 수진이 떠난 후 성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자서 세 살배기 딸을 키우면서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아침이면 소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성훈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그때마다 지은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줬습니다. 성훈이 늦을 때면 지은이 대신 소미를 데리러 갔고 함께 저녁을 해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고모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자. 소미는 고모인 지은을 무척 따랐습니다. 엄마가 없는 공허함을 지은이 채워주고 있었어요. 지은도 조카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오빠, 소미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봐줄게. 지은은 회사 일을 마치고 거의 매일 성훈의 집에 왔어요. 소미와 함께 놀아주고 성훈의 저녁도 챙겨줬습니다. 정말 고마운 여동생이었어요. 성훈의 회사는 다행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지은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오빠 회사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야. 주말이면 성훈과 지은 그리고 소미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거나 쇼핑몰에서 놀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어요. 지은은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었고 조카를 키우며 책임감도 컸어요. 오빠, 나 이번에 승진했어. 어느 날 지은이 성훈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제의를 받았다는 거였어요. 성훈은 여동생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승진과 함께 급여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자 지은은 성훈에게 집안일을 덜어주겠다며 가사 도우미를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빠, 이제 좀 편하게 지내. 하지만 성훈은 지은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거절했어요. 지은이 이미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미가 5살이 되면서 좀 더 독립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잘 지냈고 집에서도 혼자 놀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성훈도 점차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 역할에 익숙해졌어요. 지은은 여전히 성훈과 소미를 챙겼지만 예전보다는 자신의 시간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활동도 하면서요. 성훈은 그런 지은을 보며 안심했어요.
지은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까지 오빠와 조카만 챙길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은아, 너도 이제 연애할 때 됐는데. 어느 날 지은이 성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소개받은 남자가 있다고 했어요. 성훈은 여동생의 연애를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좋은 사람 같아. 한번 만나볼래? 지은은 그 남자와 몇 번 만나보더니 좋은 사람 같다며 성훈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성훈은 지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그동안 자신과 조카만 챙기느라 연애도 제대로 못한 지은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지은아, 오빠가 응원할게. 몇 달 후 지은이 그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성훈은 여동생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상견례 당일 룸에서 성훈이 조민호의 멱살을 잡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와, 잘한다. 우리 오빠 더 해줘. 지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얼어붙었어요. 성훈도 여동생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지은이 사랑한다던 남자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훈에게 잡혀있는 상황도 난감한데 예비 신부인 지은마저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조민호의 부모들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놈 제대로 혼내주세요. 지은은 계속해서 성훈을 응원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은아, 너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성훈은 여동생의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지은이 조민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은 씨, 뭐 하는 거야? 우리 사랑하잖아. 조민호가 지은에게 항의했지만 지은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야? 너희들 제정신이야? 조민호의 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랑이라니요? 웃기지 마세요. 지은의 침착한 태도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훈은 여동생의 모습에서 낯선 면을 발견했어요. 조민호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들아, 이게 뭔 상황이야? 조민호의 아버지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어요. 지은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성훈은 여동생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분명 조민호를 사랑한다고 했던 지은이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건지 궁금했습니다. 오빠도 당해봐서 아시죠? 이런 인간이 어떤 놈인지. 지은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조민호는 지은에게 사랑한다며 호소했지만 지은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은아, 정말 사랑해. 이번엔 진심이야. 성훈은 서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처음부터 조민호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은의 다음 말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줄 것 같았습니다. 성훈은 여동생의 입을 주시하며 기다렸어요.
룸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고 조민호 가족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더욱 역력해졌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핸드백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잘 들으세요. 이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드릴게요. 지은이 태블릿 화면을 터치하자 여러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조민호가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모두 기혼 여성들이었습니다. 조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은 뭐야? 어떻게 이런 걸 구했어? 지은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조민호가 여러 기혼 여성들과 불륜을 저지른 증거,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성우는 여동생이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 조사한 건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한 건지 감탄스러웠어요. 지은 씨,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어? 조민호는 지은에게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냐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수상했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제 취향에 맞춰 행동하더라고요. 지은의 설명에 따르면 조민호가 접근한 첫날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지은의 취향에 맞춰 행동했거든요. 그래서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했어요. 지은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조민호를 조사했다고 밝혔어요. 그 결과 조민호의 모든 과거가 드러났다는 거였습니다. 조민호의 부모들은 아들의 추악한 과거가 밝혀지자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거든요.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야.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 지은은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조민호가 성운의 아내였던 수진과 나눈 통화 녹음이었어요. 오빠 아내와 나눈 대화예요.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에서는 조민호가 수진에게 남편을 떠나라고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수진의 돈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성우는 그 녹음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민호가 단순히 아내를 유혹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 여성들의 집단 고발도 준비되어 있어요. 지은은 조민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해 여성들의 집단 고발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조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실했고 도망갈 길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조민호의 부모들은 아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우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지은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거였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룸에는 성운과 지은, 그리고 성운의 부모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지은은 성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미리 말하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성우는 여동생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오빠가 복수할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날의 상견례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고 조민호라는 악연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성운과 지은은 호텔 로비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운은 여동생이 어떻게 이 모든 걸 계획했는지 궁금했어요. 지은아, 정말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어? 지은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회사 행사에서 조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조민호는 지은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지은은 조민호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지은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온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제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너무 정확하게 맞춰왔어요. 조민호는 지은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관심사 등을 너무 정확하게 맞춰왔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지은은 의심을 품고 조민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지인들을 통한 확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조민호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 사립 탐정을 고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문가의 조사를 통해 조민호의 과거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오빠 아내였던 수진 언니 이름이 나왔어요. 조민호가 여러 기혼 여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는 성훈의 전 아내 수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지은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접근한 남자가 오빠의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니요. 처음엔 바로 헤어지려고 했어요. 지은은 즉시 조민호와 헤어지려고 했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이대로 끝내면 조민호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빠가 복수할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은은 조민호를 완전히 응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훈도 복수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해요. 지은은 조민호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조민호의 다른 불륜 관계들과 금전적 피해 내역들을 파악했어요. 완전히 신뢰하고 있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조민호는 지은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은은 상견례 날짜를 잡으면서 모든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조민호가 성훈과 마주치는 순간을 연출한 거였어요. 오빠와 마주치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성훈은 여동생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동시에 지은이 혼자서 이 모든 부담을 감당했다는 생각에 미안함도 느꼈어요. 지은은 오빠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훈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빠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성훈은 여동생을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의 덕분에 마음속 응어리를 풀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조민호라는 악연은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조민호 사건이 정리된 후 성훈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상견례로부터 몇 주가 지나면서 성훈은 마음속 깊이 자리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소미를 학교에 데려다 주며 바라본 딸의 밝은 미소에서 성훈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직원들과의 회의에서도 예전보다 활기찬 모습을 보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도 샘솟듯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소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지은이 성훈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은은 회사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며 성훈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성훈은 처음에는 걱정이 됐습니다. 조민호 사건 때문에 지은이 남자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은의 표정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욱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오히려 더욱 신중해졌다고 말했어요. 조민호 사건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이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지은이 소개한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준호였고 회사 선배의 동생으로 공무원으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준호는 지은의 과거나 가족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성훈과 소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고 지은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훈은 그 남자와 몇 번 만나보더니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지은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준호는 성훈과 이야기할 때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웠고 소미와도 금세 친해졌어요. 어느 주말 준호가 소미와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성훈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소미도 준호 삼촌을 무척 좋아했고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지은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조민호와는 완전히 다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준호와 함께 있을 때의 지은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지은과 준호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그런 지은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 성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성훈은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오빠, 이번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성훈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준호는 지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성훈은 지은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갈 때도 함께 했고 결혼식장을 알아볼 때도 함께 다녔어요. 그 과정에서 남매의 끈끈한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번 상견례는 정말 따뜻하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서로 잘 어울렸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조민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준호의 부모님들도 지은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특히 준호의 어머니는 지은을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성훈과 소미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디어 지은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훈은 여동생을 바라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동안 자신과 소미만 챙기느라 고생한 지은이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은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성훈은 지은의 손을 준호에게 맡기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지은을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은아, 정말 예쁘다. 행복해야 해. 성훈의 축복 인사에 지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마음 가득 차올랐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성훈은 축사를 했습니다. 지은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준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하객들 모두가 감동받았고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은은 자주 성훈과 소미를 찾아왔습니다. 새 남편 준호도 함께 와서 소미와 잘 놀아줬어요. 준호는 소미를 진짜 조카처럼 아꼈고 소미도 준호 삼촌을 무척 따랐습니다. 소미는 새로운 고모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아쉬움을 고모부가 많이 채워주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준호가 소미와 함께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놀아줬습니다. 고모부, 오늘도 같이 놀아줄 거죠? 소미의 밝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성훈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미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생긴 것 같아서 안심이 됐습니다. 성훈의 회사도 점점 더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늘어났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성훈 자신이 일에 대한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의 짐이 덜어지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회사의 규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성훈은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고 회사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어요. 소미는 초등학생이 되어 더욱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고 성적도 좋았어요.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 시간이면 항상 신이 났습니다. 아빠, 나 이번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소미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며 성훈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혼자 키우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소미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성훈과 소미 그리고 지은 부부가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소미는 고모와 고모부 사이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회전목마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훈은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시기를 견뎌낸 덕분에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은도 남편 준호와 함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성훈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 좋은 이야기들이었어요. 준호와 함께 여행을 다닌 이야기, 새 집을 꾸민 이야기 등 행복한 소식들이었습니다. 성훈은 언젠가 자신도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미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어요. 소미가 좀 더 크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조민호는 결국 여러 피해자들의 고발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기와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성훈은 그 소식을 들으며 마침내 모든 것이 정리됐다고 느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분노나 원한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지은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훈과 지은 그리고 소미의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경험이 그들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어요. 지은의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성훈은 지은과 준호를 보며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눈에 보였습니다. 소미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족 구조에 적응했어요. 고모와 고모부를 진짜 가족처럼 여기며 함께하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성훈은 그날 밤 소미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꽃길만 걷자. 성훈의 마음속 다짐이었습니다. 성훈과 지은 그리고 소미의 가족은 이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남매의 끈끈한 정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애와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행복은 계속될 것이고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